저나 오동훈 쌤이나 좀 어떤 우울했던 어떤 시기가 있는데 확실히 이런 변화를 좀 경험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확 생겨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내보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우울증인지 의심할 수 있는 세 가지 징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병원이나 상담센터라도 가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 이런 어떤 궁금증, 고민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차리기 좋으면서도 정신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의 변화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왜냐면 이게 이름이 우울증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울해지는 거 혹은 이제 되게 슬픔을 많이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어쨌든 기분의 변화 자체를 사람이 느끼는 게 참 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어떤가를 이제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증일 때는 슬픈 감정보다는 우리가 공허함 혹은 이제 미래, 희망이 없는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기분의 변화들을 가지고 우울증을 좀 생각하기 쉽지 않고 네, 기분 변화를 좀 체크하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인 기분의 변화 외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쩌면 외적인 변화들을 캐치하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울증을 의심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 변화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식습관과 수면 습관의 변화입니다. 자, 식습관 같은 경우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쪽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식욕이 너무 많이 늘어서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이제 뭔가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연상을 하시기가 쉬운데,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 나 하루 종일 무기력해져서 그냥 계속 잠만 잔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잠이 안 오는 것도 네, 어떤 변화의 하나일 수 있고요. 잠 드는 거는 괜찮은데 자주 깨는 거, 이게 변화의 하나일 수도 있고, 잠드는 거나 뭐 중간에 깨는 거 다 문제는 없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힘든 거,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다 어떤 수면의 변화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오동훈 쌤이나 좀 어떤 우울했던 어떤 시기가 있는데 네, 확실히 이런 변화를 좀 경험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불면증이 좀 확 생겨가지고 네. 처음에 잠에 드는 거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깨가지고 다시 잠을 못 자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좀 일찍 깨서 뭐 새벽 한 4시, 5시 이럴 때 일어나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는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식욕이 저는 저하되는 거? 그걸 되게 큰 변화로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먹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또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 우울했던 시기에는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그 한 끼조차도 뭐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좀 많이 빠지고 네,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잘 먹다가 안 먹는 거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그 변화를 좀 더 잘 캐치해 줬던 것도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해줬을 때, 아, 이게 내가 조금 뭔가 기분이 좀 다운되고 우울해지는 징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우울증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두 번째 변화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후회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미래를 떠올리면서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일 수가 있죠. 나는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잘 못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시기도 하고요. 과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하면서 이게 의미 없다는 생각인 거를 알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떠올리게 된다는 어떤 반추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사고 같은 게 날 것 같고, 이런 식의 걱정이 늘어나는 형태의 변화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안 했는데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좀 하던 편이긴 했는데 더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좀 우울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저희는 어쨌든 그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기분이 저하되고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이 전두엽이라는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나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두엽이 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판단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모아서 상황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일종의 추론과 결론을 내리는 그런 능력들이 전두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거기에 맞게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정이 부정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거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약간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이때 이렇게 해서 좀 잘 안 됐으니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미리 피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나 혹은 이제 통증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2차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증을 진통제를 사용해서 없애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생각 역시도 인지치료, 어떤 상담 같은 어떤 치료 방법을 통해서 줄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염증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도 결국엔 우리 몸에 어떤 세균들이나 네. 외부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서면서 과정에서 생겨나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 과정에서 또 통증이나 열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에서 또 우울증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흥미의 저하죠. 내가 예전에 재밌게 생각했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퇴근하고 항상 넷플릭스 보는 그런 낙에 살았는데 어느 날 넷플릭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재밌는 게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친구가 만나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래 만나자라고 흔쾌하게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잡았었는데 친구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죠. 그거 해서 뭐하나, 내가 예전에는 그걸 진짜 뭔 재미로 했었지? 네. 이렇게 재미없는 걸,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우울증의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경험해 보셨나요? 네. 이제 제가 가장 좀 우울감이 심했을 때가 이제 인턴 때였거든요. 이제 인턴 내내 그랬던 건 아니고 아마 한 연말쯤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제주도 근무를 갔었어요. 인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텀이었거든요. 그때가 제주도 할 게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여행을 좀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제 막 꿈을 안고 내려가서 실제로 한 2주 정도는 뭐 쉬는 날 뭐 올레길 같은 데 걷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인턴 친구들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아주 재밌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기분이 확 좀 우울해지면서 이부터는 뭘 해도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도 멍하니 앉아 있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뭔가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아도 그냥 오늘은 쉴게 하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인턴 숙소가 이제 병실을 저희 개조해가지고 만든 곳이어서 거기 침상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가지고 커튼 치고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나요. 평소 동훈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저 흥미와 쾌감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때는 진짜 확실히 그런 변화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울했을 당시에 게임 저는 이제 두세 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네, 아니면 게임을 하자는 웹툰을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사실 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빈 시간을 잘 만들지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가 딱 우울한 시기가 되니까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네, 하던 게임도 재미가 없고 네, 웹툰을 봐도 재미가 없고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는 뭐 에너지를 투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네. 확실히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 자체가 뇌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게 정신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뭔가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해서 뭔가를 하거나 보거나 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 네, 이런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흥미나 어떤 재미의 저하 같은 증상이 생겨났을 때, 이런 변화들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우울증을 의심해보고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참 스스로 알아챈다 하더라도 네, 혼자서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수면이나 식습관 같은 이런 변화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한번 규칙적으로 다시 돌리려고 노력을 해 보시고요. 일단 의지로. 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음. 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뭐 병원이나 상담센터 이런 데 가셔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의 저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좋아하는 것들, 나의 취미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럼에도 뭔가 영 흥미가 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우울증의 사인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변화들 일찍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